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국가기관, 통보라는 권위 효과를 악용해 순식간에 노인층을 압박하는 대표적 지능형 범죄입니다. 사기범은 주로 070050 안심번호나 정부24, 국민건강보험 등 공식 기관명으로 발신자 표시를 위조하고 통화 연결 즉시 특별 감사 분실, 주민번호 일제 정비라는 명목을 꺼내 피해자를 긴장시킵니다. 이어 본인 확인이 완료되어야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는 불안. 자극 멘트를 반복하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뒤 7자리, 계좌, 비밀번호, OTP 일회용 숫자까지 순차적으로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 신고했나, 연금이 끊기면 큰일 난다는 공포에 즉시 정보를 불러주지만 실제로는 사기범이 인터넷 뱅킹 앱에 실시간 로그인의 계좌 이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화 시연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보면 사기범은 먼저 서울본부 이과 박형준 주무관입니다. 이번 주 전 국민연금번호 일치 현황을 점검 중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라고 의심하면 당일 통보인이 문자 수신 지연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콜센터 잡음을 인위적으로 삽입해 실제 정부기관 전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어 주민번호 오류가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3개월간 보류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불이익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압박합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면 통화 품질 확보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라는 공지 멘트와 함께 본인 확인용 전자, 서명 절차로 OTP 6자리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며 결정적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사기범은 피해자가 OTP를 불러주자마자 인터넷 뱅킹 전자서명 창에 입력하고 1분 이내에 계좌 잔액을 전부 인출하거나 온라인 결제 대행사로 빼돌립니다. 사기 진행 속도를 늦추고 피해를 차단하려면 의심 단계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무조건 담당자 이름 직급 전화번호를 다시 말씀해달라. 지금 통화 중인 이곳이 정확히 어느 부서냐라고 묻고 사기범 대답을 메모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공무원은 부서와 사무실 직통번호를 빠뜨리지 않으며 담당자 조회를 거부하는 일도 없습니다. 2단계는 본 통화를 녹음하고 있으며 즉시 1355로 교차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녹음 교차 확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성공 확률이 급락해 잠시 보류하자 담당자가 곧 다시 연결하겠다며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는 주민번호 뒷자리나 OTP를 불러달라 계좌, 비밀번호 입력 후 버튼을 누르라 같은 요구가 등장하는 순간 통화를 종료하고 휴대폰에 사기 의심, 국민연금, 사칭 등으로 저장한 뒤 즉시 스팸 신고샵 111 또는 이동통신사 전용 번호를 하는 것입니다. 저장 이유는 동일 번호가 가족 지인에게도 발신될 수 있기 때문이며 신고 건수 누적이 피싱 번호 차단 속도를 좌우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대응 체계를 생활 속에 반드시 내재화해야 합니다. 첫째, 송수신 녹음 자동 저장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사기 통화, 증거 확보와 동시에 녹음 중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고 ARS 자동이체 차단 서비스를 가입하면 일회용 비밀번호 수신 시 고위험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요 번호 국민연금 1355건무 1577에 1000을 휴대폰 단축키에 저장해두면 사칭 전화가 왔을 때 즉시 교차 확인 전화를 걸어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년층 가족 카카오톡방에 이심 전화 체크리스트를 고정 공지로 올려두고 전화를 끊더라도 메시지의 통화 시간 내용을 공유한다는 가정을 세워두면 가족 차원에서 대응 시간이 단축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김해시에 사는 78세 조명자 씨는 연금 실수령액 조정이라는 사칭 전화를 받고 주민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불러준 뒤 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주 전 울산에 사는 74세 박수진 씨는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자마자 1355로 확인 전화해보겠다고 답했고, 사기범이 전화를 끊자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단 한 줄, 통화 녹음 공식 번호 교차 확인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시나리오가 정교해지고 발신 번호 변조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통화 문자로 OTP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개인정보 금융정보는 절대 음성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정석만 지켜도 90% 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계좌 정보를 이미 제공했더라도 3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금감원 1332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관 협박형 보이스피싱은 수화기를 들자마자 귀한 명의 계좌가 국제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즉시 구속된다라고 몰아붙이며 시작합니다. 사기범은 발신자 번호를 서울중앙지검이나 경찰서 형사과로 위장하고 통화, 첫머리의 본 통화는 수사 기록으로 녹음된다는 공식 멘트를 삽입해 피해자가 마치 실제 형사 절차에 들어간 듯한 착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어 범죄 가담 여부를 입증하려면 자금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 검찰청 전산서버가 추적 중이니 지금 바로 스마트 뱅킹을 실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심리적 시간을 빼앗습니다. 피해자는 순간 내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오인받아 연금이 압류되면 어쩌나 서둘러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불안을 느끼고 전화를 끊지 못한 채 ATM 앞으로 움직이거나 계좌 이체 화면을 켭니다. 이때 첫 번째 방어 수칙은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 사무실 팩스 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담당 부서 팩스 번호도 공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진짜 수사관이라면 제공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기범은 숫자를 더듬거리거나 얼버무리며 시간을 끌고 피해자가 계속 요구하면 지금은 수사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 영장 집행팀이 곧 출발한다 같은 말로 협박 수위를 높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통화를 유지한다면 두 번째 방어 수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즉, 영장이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겠다. 수사 협조를 위해 대면 조사를 받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실제 검찰과 경찰은 전화 한 통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며 피해자 신분 조사에는 반드시 서면 출석 요구서나 현장 체포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맞대응하면 사기범은 방문 조사로 전환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추가 겁주기를 시도하지만 그 순간 자신들의 심리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이 지금 계좌를 안전보관 계좌로 이체해야 수사 협조가 인정된다. ATM기에서 스마트 입금을 진행하라. 현금을 찾아 지정 장소에 두면 경찰관이 수거한다라고 구체적인 금융행동을 요구한다면 세 번째 방어 단계로 112에 즉시 전화에 3자 통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대부분은 통화 중 통화 보류 기능이 있어 현재 통화를 끊지 않고도 112를 눌러 연결한 뒤 현재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다. 이 사람과 3자 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이 즉시 대응 모드로 전환합니다. 사기범은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순간 대부분 전화를 끊고 도주합니다. 경찰은 이어서 피해자가 계좌 정보를 이미 제공했는지 OTP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이 세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극도의 공포와 시간 압박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켜두고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112, 2번에 검찰 민원실 1301, 3번의 가족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액 이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 원칙으로 24시간 숙려제를 도입해 이체는 반드시 다음날 직접 은행 창구에서 처리한다. 스마트 뱅킹으로는 1회 100만 원 이상 송금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을 세워두면 사기범의 즉시 행동 요구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분기마다 참여해 최신 시나리오를 익히고 실제 범죄 통화 음성을 들어보는 체험을 하면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검찰 경찰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한 건 평균 3,500만 원을 넘고 피해자의 68%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대부분 나는 경찰을 믿는다. 국가기관이 전화 사기를 할 리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첫 방어 단계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를 통해 안전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건 번호와 팩스 번호를 요구하고 영장 확인을 직접 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사기범은 전략을 포기합니다. 결국 전화 화면만 보고 겁먹지 않는다. 돈 요구가 나오는 순간 110이라는 원칙을 체화한다면 검찰, 경찰, 사칭 협박형 보이스피싱은 스스로 무력화됩니다. 노후 자산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는 기술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겠다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손주나 자녀를 사칭해 긴급 의료비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가장 빠르게 피해를 늘리는 유형입니다. 범인은 먼저 손주나 자녀의 SNS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그대로 캡처해 가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뒤 엄마,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다. 현재 임시 번호를 쓰고 있으니 이 번호로만 연락해달라.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카드가 결제 오류라 치료비가 막혔다라고 초조한 말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해자는 사진과 말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묻고 범인은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송금받아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 180만 원만 급히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를 전송합니다. 이때 통화 시연 핵심 대사는 엄마, 휴대폰 수리 중이라 통화가 안 된다. 이 임시 번호로만 연락해 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인은 울먹이거나 숨 고르기가 불안정한 음성 메시지를 삽입해 신뢰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시간 압박 전략도 필수로 사용합니다. 15분 안에 입금되지 않으면 수술이 연기된다. 응급처치 비용 선결제가 안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같은 문구를 반복해 피해자가 다른 연락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공격을 차단하려면 3단계 의심 프로토콜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1단계는 영상 통화 가능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폰이 고장이라 통화 안 된다는 범인 주장과 달리 카카오톡 임시 번호에서도 영상 통화 버튼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라면 얼굴이 얼룩지더라도 화면을 잠시 비출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 요청에 카메라가 안 된다. 와이파이가 끊겼다. 등 핑계를 대면 사칭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단계는 가족 고유 암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족 단톡방에서만 공유해 둔 키워드. 예를 들어 애완견 이름이나 어린 시절 별명을 질문에 답을 요구합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지난 추석에 같이 본 영화 제목이 뭔지 말해줄래처럼 즉답이 가능한 질문을 던지면 범인은 검색이나 추측이 불가능해 대화를 회피합니다. 3단계는 계좌를 전달받기 전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자녀 손주, 본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통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범인의 시간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확인 후 송금하겠다라고 답한 뒤 기존 번호로 5초만 호출 신호를 남겨도 진짜 가족이 통화 가능 상태라면 곧바로 무슨 일 없는데요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충북 제천에서 2024년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72세 김모 씨가 수리 중이라 통화 불가라는 메시지를 믿고 320만 원을 송금했는데 10분 뒤 손주가 집 전화로 연락해 오면서 사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반면 부산 동래구 69세 정모 씨는 가족이 정해 두 나무를 물어본 뒤 범인이 얼버무리자 바로 112 신고 메시지를 보내고 기존 번호로 연락해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기범이 영상통화 요청 직후 병원 규정상 촬영이 안 된다. 해외여행 중이라 로밍이 막혔다는 등 그럴듯한 변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응급실은 촬영 금지 구역이라도 보호자 확인을 위해 잠시 영상통화를 허락하며 해외라면 자녀 계정에 로밍 사실이 이미 표기되기 때문에 거짓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은 여러 단계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기 때문에 피해자가 병원 이름을 알려달라, 내가 직접 전화해 보겠다라고 요구하면 간호사님이 바빠서 통화가 어렵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번호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회피합니다. 이 역시 명백한 사기 신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가족끼리 긴급 송금 요청 시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영상통화 시도 가족 암호 질문 기존 번호 부재 중 통화 병원 실명 확인 및 직접 전화, 드문의 시간 숙려 후 송금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금융감독원 피싱 지킴이 앱을 설치해 모르는 계좌로 고액 송금 시 자동 경고, 문자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층 부모님께는 휴대폰이 깨졌다, 신용카드 한도가 막혔다는 메시지가 오더라도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말고 최소 한 단계라도 다른 채널로 확인하는 습관을 반복 학습시켜야 합니다. 금융기관도 최근 고령자 보호 차원에서 300만 원 이상 바로 출금하는 경우 창구 직원이 2분 이상 통화 이유를 재확인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있으니 은행에 방문해 긴급 의료비 송금을 요청할 때 직원이 가족 연락을 권유한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보이스피싱 방어 훈련을 생활화하면 공포나 당황이 아닌 학습된 대응으로 사칭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눈물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장한 긴급 송금 요구라도 영상통화 시도, 가족 암호 확인, 원래 번호 부재 중 호출이라는 세 가지 벽을 세우면 무력화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얼굴을 보고 가족만 아는 암호를 확인하고 기존 번호에 신호를 남기는 이 간단한 절차가 노후 자산을 완벽히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저금리 시대의 생활비 마련이 빠듯해진 고령층을 겨냥해 시니어 전용 특판 예금으로 연 8% 확정 배당을 드린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를 2배 이상 올려준다라는 달콤한 제안을 내세우는 전화. 피싱은 투자 지식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층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대표적 설계형 사기입니다. 사기범은 먼저 영치령 또는 영어형 가상번호에 은행 고령자 전용 센터, 금융감독원 인증연금 전문팀 같은 기관명을 붙여 발신하고 통화가 연결되면 이 혜택은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만 비밀리에 제공되는 고수익 특판이라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는다. 오늘 안에 선착순 신청을 마감해야 연 8% 확정 배당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해 시간 압박과 희소성 효과를 동시에 가합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금리가 높을 리가 있느냐고 의심하면 즉시 국가가 고령자 자산보호 차원에서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기금이 있어서 원금 위험이 전혀 없다.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화면 공유만 해주시면 가입 서류를 대신 작성해드린다라고 답하며 원격 접속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앱이 애니데스크, TeamViewer, 퀵서폴 같은 원격 제어 도구인데 설치가 끝나는 순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동시에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까지 탈취합니다. 피해자는 계약서를 대신 입력한다는 말을 믿고 잠시 화면을 방치하는 사이 수억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 환급금 세금 환불형 피싱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이름을 사칭해 지난 분기 요금이 과원합 처리되어 환급 대상이 되셨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발신자 표시에 1577만 1588 같은 전국 대표 번호를 위조해 신뢰도를 높이고 전화 연결 직후 고객님 계좌로 환급금 35만 원을 송금하려면 인증 수수료 4,000원을 카드 자동 결제해야 한다. ARS 인증이 10분 내 완료되지 않으면 환급이 다음 달로 연기된다라고 시간 압박을 겹쳐 가합니다. 통화 시연 핵심 대사는 건강보험 시스템. 자동이체 오류로 인한 과오납이라 금일 안에 처리해야 국세청 공문 발송이 생략됩니다. 안내 음성에 따라 카드 번호, 지6자리를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공공기관인데 설마 사기겠나라고 안심한 채 ARS 다이얼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를 그대로 누르지만 실상은 해외결제 가맹점을 통해 즉시 수백만 원 단위 결제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1단계로 환급 통보를 받는 즉시 전화를 보류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한전사이버지점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과오납 환급 내역을 직접 조회해야 하며 조회 결과가 없으면 사기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2단계로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순간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 납부 관리 번호가 적힌 서류를 받으면 직접 지사에 방문하겠다라고 대응하면 사기범은 더 이상 논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자 우편만 가능하다. 우편은 2달 걸린다 같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추가 인증을 밀어붙이면 바로 사기라고 판단하고 3단계로 통화를 종료한 직후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 스팸 신고 번호 샵111 또는 118에 발신 번호를 등록하고 112의 피해 가능성을 알리면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번호 패턴을 수집해 차단 목록에 반영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사하구 76세 김모 어르신은 전기료 과오납 환급 전화를 받고 4,000원 인증 수수료 결제를 수행했으나 15분 뒤 180만 원 해외 결제 문자가 도착해 피해가 발생했고, 반면 대전 서구 70세 박모 씨는 같은 전화를 받은 즉시 한전 앱에서 환급 내역 없음을 확인한 뒤 우편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사기범이 욕설 후 전화를 끊어 피해를 막았습니다. 요컨대 공공기관 환급 절차에는 자기부담 결제나 인증 수수료가 없다는 점, 모든 환급 안내는 반드시 서면, 공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 공식 채널에 이중 노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확인 전엔 어떠한 금융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확인은 직접 전화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조회 2단계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공공기관, 환급금 세금 환불형 보이스피싱에 속을 일이 없습니다.